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과정을 강의하고 녹화해서 정리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후배 제자님들께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핵심 모의고사 1200문제를 내용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장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 설계 도면 작성하는 건데 관간의 호칭 지름, 관간은 15, 20, 25, 32, 40, 50, 65, 80, 그 다음에 100, 125, 150, 200, 50단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250, 300, 350, 400, 150부터는 200단위로 넘어간다. 그 아래로는 25단위로 끊어낸다. 50까지는 50, 그 다음에 인치로 표현을 합니다. 밀리미터는 A로 표시하고요. 인치는 B로 표시를 합니다. 25가 1인치입니다. 25가 1인치 기본, 50이 2인치, 80이 3인치, 그 다음에 4, 5, 6, 8, 10, 12, 14, 16 짝수로 나가는 거죠. 5인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짝수입니다. 그래서 25 밑으로 20은 4분의 3, 15는 2분의 1, 15는 2분의 1, 20은 4분의 3, 25는 인치, 1인치와 2인치 사이에 32는 1과 4분의 1인치, 40은 1과 2분의 1인치, 그리고 50은 2인치. 2인치와 3인치 사이는 65A가 있습니다. 2와 2분의 1인치. 그 다음에 3인치. 100은 4인치, 125는 5인치, 150은 6인치, 200mm는 8인치, 250은 10, 300은 12, 350은 14, 400은 16. 즉 400에 나누기 얼마? 25로 나눴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16인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간의 호칭 지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표시, 바닥에서 배관이 떠 있을 때 높이 표시 GL, 땅, 그라운드 레벨, 땅을 놓고 GL, 제로를 이야기합니다. FL은 플로어레인,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거죠. EL은 관의 중심입니다. EL. 관의 중심에서 FL 3000 그러면
바닥에서 3천 높이 중심에 배관이 있다는 이야기고, TOP는 관상부, 바닥에서 관상부까지 재는 것입니다. 관하부까지 재는 것은 BOP, bottom of pipe. 그래서 바닥에서 바닥 하부까지, 파이프 하부까지는 BOP라고 합니다. 유체의 표시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영어로 water, 그래서 W. 공기는 air, A. 가스는 G. 수증기는 steam, S. 유리는 oil, O로 표시한단 말이죠. 물은 W고 청색으로 표시합니다. 공기는 A고 백색으로 표시합니다. 가스는 G고 황색으로 표시합니다. 수증기는 S이고 적색으로 표현합니다. 기름은 O이고 어두운 주황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문제 46번. 배관 제도에서 배관의 높이, 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TOP, 바깥 지름을 윗면으로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 TOP, FL, 일정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 표시 맞습니다. EL, 관의 중심면을 기준한 거네요. 아랫면이 아니고 중심이 EL입니다. 틀렸습니다. GL은 포장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높이다. 43번. 파이프 내에 흐르는 유체가 물, 워러임을 표시한 것은 워터 뭐죠? W.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A는 공기, O는 오일, S는 스팀, W는 물.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45번. 배관 설계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배관은 짧고 곱게에 맞습니다. 관로의 색깔로 유체의 종류를 나타낸다. 말씀드렸죠. 물은 청색, 공기는 백색, 가스는 황색, 수증기는 적색, 기름은 주황색 이렇게 나타냅니다. 맞습니다. 3번 45번에 3번 관로가 너무 길어서 압력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을 짧게 하란 말하고 같은 말이죠.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4번 곡관을 사용할 때는 관 굽힌 곡률을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해야 저항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래 문제 배관의 도시 기호 중 유체의 종류와 기호로 틀리게 연결한 거. 공기 뭐죠? 에어 맞습니다. 수증기는 뭐죠? 영어 스팀 S. W는 뭐죠? 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스는 영어로 뭐죠? 가스입니다. 유리는 영어로 오일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설계 도면 작성에서 관을 그려야 되는데 관이 접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입체적으로 그릴 땐 ISO라고 합니다. ISO로 도면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지 관이 접촉하지 않고 위쪽에서 배관이 지나가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된다라면 위쪽 배관은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 배관은 띄워서 그립니다. 띄워서 그러면 A 배관은 위에 있고 B 배관은 아래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관이 접촉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꼭 점을 안 찍어도 좋습니다. 분기하고 있을 때는 T에 대한 그림은 T는 이렇게 그냥 표시하죠. 네. 구분 상태. 파이프가 위에서 올라보고 있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가 동그랗게 보이겠죠. 예,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나사이음이면 이렇게 그려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위에서 보면 두 번째 B가 밑으로 내려가서 뒤로 구부러진다. 그러면 엘보가 여기 있죠. 엘보가 여기에. 여기에서는 구멍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정확하게는 원안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붙여서 들어간 걸로 나오는데 둘 다 맞긴 한데 얘를 더 중요하게 도면에 표시한다. 현장에서는 시험 문제 내느라고 이렇게 내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니까요.
얘는 또 이렇게 점이 없이도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거하고 선을 조금 잘못 꺼서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벽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위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벽안이 위에서 내려올 때는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보 이렇게 와서 밑에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때 위에 전체 모양은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다. 이 그림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관 이음의 표시. 나사 이음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엘보 같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표시를 하겠죠. 용접은 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요. 플랜지는 두 선, 턱걸이, 주철간에 쓰는 게 턱걸이입니다. 주철에서 혹은 PVC에서 우리가 여기 턱걸이염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이염은 루, 슬, 벨, 스, 볼 조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루프형은 오메가 표시, 슬리브형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슬리브가 왔다 갔다 하겠죠. 벨로즈는 이렇게 물길 모양으로 이렇게 잡는다. 스위블형은 나사 2개 이상의 조인트로 방열기 말단 부분에 방열기에 우리가 이 슬리브 조인트, 스위블형 조인트를 쓴다. 상하변이, 좌우변이도 다 잡을 수 있는 조인트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볼 조인트라고 한다. 46번 문제. 관의 기압 방식 표시 방법 중 용접식 기호는 3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죠? 플랜지. 얘는 뭐죠? 턱걸이. 얘는 나사.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소켓이음을 나타내는 것은 턱걸이음하고 똑같습니다. PVC 소켓이음이거든요. 이렇게 나타낸다. 4번은 뭐죠?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47번. 다음 중 엘보를 용접이음으로 나타내는 것은 용접이음은 뭐죠? 점을 찍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플랜지음인데 이 플랜지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표시를 하려면 엘보이음은 이렇게 나사식을 이렇게는 나타내도 엘보를 플랜지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용접이음을 나타낸 것은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설계 도면 작성에서 밸브 및 계기류 표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우 밸브는 우리가 스톱 밸브라고도 합니다. 글로우 밸브는 밸브 표시에 가운데 점을 하나 찍으면 글로우 밸브, 게이트 밸브, 열고 닫는 것만 하는 것, 밸브 표시 그대로 표시를 해주면 게이트 밸브입니다. 우리가 글로우 밸브는 게이트 밸브 표시에다가 G라는 숫자를 써서 표시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글 밸브는 90도의 삼각형 2개를 붙여서 앵글 밸브를 만듭니다. 체크 밸브는 밸브 그림의 반인데요. 이 그림에서 위쪽이 흐름 방향을 표시하는 체크 밸브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그림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전 밸브는 지금 요 그림은 스프링식, 아래 그림은 추식인데 안전 밸브는 저 그림보다는 요렇게 안전 밸브로 그려서 씁니다. 다이아몬드 그림으로 있는 요 사각형은 일반 콕입니다. 일반 콕.
밸브 그림에 원형 동그라미를 넣은 것은 볼 밸브입니다.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는 체크 밸브처럼 생겼지만 약간 띄워져서 사선에 점을 찍어서 버터플라이 형태를 나타낸 것이 버터플라이 밸브입니다. 가마 밸브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하는 부분으로 삼각형을 그려주는 것이죠. 여기는 고압, 여기는 저압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가마 밸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 일반 조작 밸브는 뭐 잘 쓰지는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봉합 밸브는 위에 캡을 씌워준 건데 봉합 밸브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전자 밸브는 밸브 표시 위에 뭐가 있죠? S가 있습니다. S. 전동 밸브. 전동 밸브는 원형보다는 네모나게 해서 M을 씁니다. 지금 이 그림은 투웨이 밸브다. 투웨이 밸브를 표시하고 있고요. 3웨이 밸브는 밸브에다가 하나 더 표시하고 위쪽에 M자를 표시하면 3웨이 밸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프램 밸브는 이렇게 오목한 빵 모양을 하나 얹어 놓은 것이 다이아프램 밸브입니다. 닫혀 있는 밸브는 까맣게 칠하고 닫혀 있는 코크는 까맣게 칠합니다. 온도계는 T자로 표시하고 압력계는 P자로 표시하는데 온도계는 이렇게 긴 직사각형으로 온도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온도계, P는 압력계. 관 말단의 표시입니다. 관 말단의 표시. 두 개는 뭐죠? 막힌 프렌치, 맹 프렌치. 이렇게 씌워놓은 것은 캡. 빵 모양을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용접 캡. 그 다음에 관 끝에다가 역삼각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플러그입니다. 플러그. 관지지 기호. 관지지와 일반 장비 기호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삼각형을 눕혀 놓은 것은 펌프. 사각형 안에 Y자를 써놓은 것은 냉각탑. 원형에 곱하기에 있는 것은 냉동에서는 팽창 밸브, 스팀에서는 전기 트랩. 팽창 밸브로 쓴다면 압축기 압, 그 다음에 응축기의 응, 팽창 밸브의 팽, 증발기의 증 해서 압응 팽정 팽창 밸브로 쓰는 것이고, 관말 트랩에서 스위블 조인트로 올려주면 방열기가 있고 방열기 끝에 트랩을 사용하게 되죠. 요게 이렇게 가는 요 트랩도 배꼽 모양으로 저는 표시를 합니다. 볼 밸브는 밸브에다가 원형이 들어가는 것이 뭐라 그랬죠? 볼 밸브라고 했습니다. 팽창 이염은 이렇게 오메가 표시를 한 거는 루프형. 몇 배? 6배. 어디에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한다. 옥외에. 그 다음에 요 직사각형 박스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은 슬리브형. 그 다음에 아코디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벨로즈형.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 3개 이상을 2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은 스위블형.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팽창 밸브 종류는 4가지, 루슬, 벨스, 마지막에 볼 조인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점 2개 사이에 약간 간격을 띄운 것은 오리피스입니다. 오리피스. 이렇게 코일을 말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열 코일, 냉각 코일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은 스트레이너, Y형 스트레이너죠.
가장 저항이 적은 Y형 스테너. 관 지지에서 그림처럼 보이는 것은 앵커입니다. 앵커는 원형에서 X표가 원형 밖으로 빠져나온 것은 앵커. 관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준 거는 가이드, 관을 안내해준다는 거죠. 가이드. 네. 슈는 다이아몬드형. 행거는 진한 원형. 진한 원형. 스프링 행거는 SH라고 표현합니다. 행거는 H, 여기 그림에 H라고 표시하는 거고, 스프링 행거는 SH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닥 지지는 슈. 바닥에서 지지하는 것은 슈. 코너 끝에서 가는 것은 슈. 스포트 형태죠. 스프링 지지는 스프링 슈 해가지고 SS라고 표시하고 사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문제 47번. 다음 냉동기호가 의미하는 밸브는 무엇인가? 뭐죠? 체크 밸브죠. 체크 밸브. 체크 밸브. 답 1번. 그로우 밸브는 밸브에다가 점을 찍는 것이 그로우 밸브. 슬로스 밸브는 그냥 밸브 표시만 있는 것은. 앵글 밸브는 삼각형이 90도로 만나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앵글 밸브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설비, 배관 재료가 아닌 공조 설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냉동이나 공조 설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응용 문항이 별도로 좀 채용된 게 관연도 문제로 보이는 게 있어 별도로 뺐습니다. 장비 쪽에서 나오는 문제가 좀 배출되고 있으니 장비 쪽에서만 충분히 공부해도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50번. 냉각탑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냉각수 온도 조절 방법이 아닌 것은 투웨이 밸브, 3웨이 밸브, 송풍기 온오프 제어는 제어하는 방법이고 4웨이 밸브는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냉각탑을 제어할 때는 투웨이, 3웨이 밸브, 송풍기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9번. 다음과 같이 압축기와 응축기가 동일한 높이에 있을 때 배관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압축기, 응축기가 동일 항목에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야 됩니다. 왜? 올라갈 때는 냉동유가 백업되게 하는 것이고 올라갔다라면 응축기로 차라리 넘어가게 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응축기 냉매에 따라서 분리드인을 해가지고 냉매를 회수하고 가스 퍼즐을 해주고 냉동기는 다시 잡아넣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한다면 프레온 경우에 이렇게 정리해서 씁니다. 41번. 냉각탑 주위 배관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 냉각탑 주위 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2대 이상의 개방형 냉각탑을 병렬을 할 때 냉각 수위를 동일하게 한다. 냉각탑이 2대가 이렇게 설치되면요. 설치되면 냉각탑에는 뭐를 설치한다? 연통관을 설치합니다. 연통관. 무슨 관? 연통관을 설치해서
수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연통관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배수 및 오버프로 관한 직접 배수를 한다. 왜? 직접 배수를 하면 배수에 있는 오염된 것이 오염물질이 냉각탑으로 올라가서 크로스 커넥션이 될 수 있다. 크로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배수를 한다? 간접을 한다. 냉각탑은 직접 배수다, 간접 배수다, 간접 배수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냉각탑을 동절기에 운전할 때는 동결 방지를 고려한다.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수조에다가 히타를 심는다든지, 히타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물을 돌리지 않는 방법이 있고, 팬을 돌리지 않고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되고요. 냉각수 출입구 측 배관은 방전 임을 설치해서 냉각탑 진동이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냉각탑 하부 물통이라면 밖에 내려오면서 하나는 급수관이 되고 노즐로 살포하겠죠. 그 다음에 배수관은 스테인을 설치해서 여가망을 설치해서 오게 되는데, 여기는 항상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배관이 연결되게, 그리고 냉각탑 자체는 스프링 마운트를 달아서 배관 스프링 마운트가 돼서 냉각탑은 진동을 하되 배관은 진동하지 않도록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냉동 설비에서 고온고압의 기체가 흐르는 배관은 압, 응, 팽, 정. 그래서 압축기에서는 기체를 뭐 하는 거죠? 압축합니다. 압축을 한다는 이야기는 고온, 고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펌프와 응축기 사이가 고온고압의 기체다.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 기 3번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응축기에서는 뭐가 만들어졌죠? 액이 만들어졌죠. 근데 고온고압이 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온고압. 팽창밸브를 지나면 저온 저압이 됩니다. 압이 되는데 팽창밸브에서 증발기로 가기까지는 액이고, 증발기에서는 냉동 부하에서 열을 받아내서 가스로 변합니다. 냉매 가스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저온점의 가스로 변하는 것이 증발기에서 압축기까지다. 여러분이 냉동에서 다 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번 문제. 당 그림매에 나타낸 배관 시스템의 개통도는 냉방 설비의 어떤 여론 방식을 나타낸 것인가?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로 돌아가는 냉매, 집정냉매 순환 방식인데, 냉수로 돌리니까 2차 브라인 방식, 간접 냉매 방식이 됐습니다. 순환 펌프 여기 있고요. 간접 냉매 방식이고, 냉수는 물이죠. 냉수, 브라인이죠, 브라인. 브라인을 돌려서 공조기에서, 공조기는 AHU, 그래서 냉풍이 실내로 가는 부분이고, 응축기에서는 냉각수를 돌려서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에는 3A 밸브를 설치해서 냉수 순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 설비의 방식은 2차 브라인을, 냉수를 냉유를 하는 냉매 방식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냉동장치의 토출배관 시공시 위험사항. 압축기 토출배관이네요. 관의 함유는 T염보다 Y염을 한다. 두 개의 압축기가 있어서 이렇게 응축기로 보낸다라면
네. T자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싸우겠죠. 이럴 때는 Y자 형태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두 개가 싸우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T보다는 T로 이음은 쓰지 않고 Y 이음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압축기의 정중에도 응축된 냉매가 압축기에 응축하지 않도록 한다. 왜? 그래서 올라간 배관은 응축기로 순구배를 줘서 보내서 압축된 액냉매가 압축기로 돌아올 수 없도록 액압축이 냉동기에서는 가장 맞습니다. 압축기에서 입상된 토출배관의 수평 부분은 응축기 부분으로 상향 구별을 한다. 아닙니다. 콤프에서 나온 압축기는 올라 보내서 응축기로 이렇게 순구배를 줘서 콘덴사로 구배를 주게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여러 대의 압축기를 병행할 때는 가스 충돌로 인한 진동이 없게 한다. 예. T보다는 Y형으로 해서 진동이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1번 냉동기, 2번 냉동기가 있다라면 1번 냉동기는 이렇게 꽂히고 2번 냉동기는 이렇게 꽂히게 해주면 없겠죠. 이게 응축 콘덴서가 된다면 이런 배관 방향이 더 좋겠습니다. 44번 압축기에서 응축기로 가려면 응축기 쪽으로 하향 구배를 한다. 순구배를 한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공조설비 응용 문항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부 첫 번째 문제 47번 공기조화기에 설치된 공기 냉각후에 흐르는 냉수에 적정한 유속은 1에서 2m/s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1.5 m/s 이하.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에서 2m/s까지 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약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각 난방 방식과 연결된 용어로 옳은 것은 온수 난방, 온수는 Q는 지시 델타 T 현열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기 난방, 팽창 탱크 상관없습니다. 온수 난방에 필요한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온풍 난방, 팽창간 이거 냉동기에 필요한 양이죠. 틀렸습니다. 복사 난방, MRT 평균 복사 온도, 복사 난방은 복사 온도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복사 온도와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 펌프 주위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펌프 주위 배관 1번 흡입방 기능 가능하면 짧게 한다. 맞습니다. 캐비테이션이나 서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짧게 합니다. 흡입관은 펌프를 향해서 50분의 1 정도 구배가 되도록 한다. 펌프가 있다면 수면에서 아래에 있는 밸브가 뭐죠? 풋 밸브에서 이렇게 흡입을 하는데 올라올 때는 차라리 공기가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올림 구배, 역구배가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3번 토출관에는 그로우 밸브를 설치하고 흡입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여기 토출관에는 그로우 밸브를 설치할 수 있지만 밸브 이후에 체크 밸브를 꼭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흡입관이 아니고 토출관에 설치한다. 그래서 흡입관이 아니고 토출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흡입 쪽에는 진공계, 토출 쪽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토출 배관에는 압력계를 불호동관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압력계 표시는 P죠. 흡입관에는 물론 우리가 진공계를 설치할 수 있지만 진공도 보고 압력도 볼 수 있는 무슨 계? 연성계를 설치합니다. 연성계. 진공계도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우리가 꼭 써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체크밸브가 아래에 있어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43번 냉매배관 설계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이중 입상관 사용 시 트랩을 크게 한다. 예, 이중 입상관 사용 시 트랩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입상관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되고 아래쪽으로 하나 내려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게끔. 왜? 뭐 때문에? 오일 회수를 위해서 예, 이 트랩을 설치합니다. 과도한 압력 강화를 방지한다. 맞습니다. 압축기로 액체냉매 유입을 방지한다. 이거를 습 압축이라 하고, 습 압축이 되면 압축기에서 액압축이 일어나서 컴프레셔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압축비를 떠난 윤활유가 일정 비율로 다시 압축기로 돌아오게 한다. 예. 압축기에서 응축기로 나갔다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표현을 했죠. 응축기에서 분리들을 해서 냉매는 다시 증발기나 돌려보내고 윤활유는 다시 기어 펌프를 쓰는 윤활 펌프에서 냉매를 회수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회수하는 것은 프레온 방식에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2번 다음은 횡형 CLN 튜브 타입 응축기 구조도이다. 열 전달을 고려하여 냉매가스 입구는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응축기니까 3번은 냉각수 입구, 2번은 냉각수 출구 이렇게 되고요. 냉각수 물이 들어가서 물론 이렇게 유동두식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냉각수가 나오고 관을 타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러 관을 타고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헤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냉각수가 탈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들어올 때 압축기에서 만들어진 냉매 가스가 고온과합의 가스가 위에서 들어와야죠. 식으면 이쪽에 아래쪽에 냉매액으로 고여서 이렇게 빼나가는 팽창밸브로 가기 전에 수액기에 고이겠죠. 그 다음에 수액기 상부와 응축기 상부에서 균합관을 설치하고 여기서 가스 퍼즐을 해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이 다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횡령 CLN 튜브 타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47번 암모니아 냉동설비의 배관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은 암모니아는 동관을 부식합니다. 동관. 프레온은 2% 마그네슘, 2% 이상의 마그네슘 합금 강간을 부식하는데 마그네슘 Mg죠. 마그네슘 부식하는데 배관 강간들을 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관들은 암모니아에 사용하는 거고 연매 없는 동관은 프레온에 사용합니다. 암모니아 냉동설비에는 동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프레온은 2% 마그네슘을 부식하고 암모니아는 동관을 부식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냉매 배관 중 토출식 배관 시공 압축기에서 토출하는 배관 응축기가 압축기보다 2.5m 이상 높아 있을 때는 트랩을 설치한다. 압축기가 응축기보다 2m, 2.5 이상 있을 때는 트랩을 설치한다. 아래 트랩을 설치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응축기로 하향 구배를 설치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평으로 있더라도 응축기가 여기 있더라도 올라와서 이렇게 하향 구배로 응축기에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관이 높으면 2m마다 한 개씩 아닙니다. 10m마다
한 개씩. 압축기가 위에 있고 응축기 위에 있을 때는 몇 미터마다 10미터마다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팽창밸브가 있고, 예, 팽창밸브에서 증발기를 달았는데, 증발기도 10m가 넘네요. 그럼 증발기에서 원원관도 이렇게 트랩을 설치해줘야 냉매유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트랩 한 개의 거리는 몇 미터? 10m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토출관의 함유는 Y형으로 한다. 네. 토출관이 굳이 구비가 돼야 되면, 토출관은, 네, 압축기 토출관은 차라리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훨씬 낫다. Y형 이형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낫다. 예. 싸우지 않으려면 이렇게 역구배로 요렇게 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응축기로 내리면 되니까, 예. Y형 이형으로 한다. Y형으로 한다. 수평관은 모두 끝내린 구배로 배관한다. 올린 다음에는 응축기로 끝내린 구배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수직관이 높으면 몇 미터마다 10미터마다 트랩을 설치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비 운영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